사막에 세워진 105마일 길이의 거울도시 900만 명, 이 두 개의 초고층 빌딩에서 모래 위를 가로지르며 살아갑니다. 자동차도 도로도 오염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폭증했고 계획은 조용히 축소되었으며 수백만 명을 수용할 예정이었던 곳이 실제로는 그 일부만 수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더 라인이라고 부르지만 21세기의 가장 비싼 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2025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진짜 문제는 야망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막이 반격하고 있고 어쩌면 사막이 이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들과 달리 이번에는 진지해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혁신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처럼 보였습니다. 더 라인은 시카고보다 많은 900만 명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맨해튼보다 작은 공간에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초기 계획에는 로봇 건설, 드론 배송, 그리고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의 일정을 예측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곧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20분 만에 이동하려면 기차가 시속 300마일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하고 정차와 인파까지 더해지면 혼잡은 불가피해집니다. 엘리베이터도 문제였습니다. 900만 명을 이동시켜야 했으니까요. 거대한 마천루들은 30분 대기 시간을 만들어서 이 미래적인 비전을 이동의 악몽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자연과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전체 구조물을 흔들어댈 테니까요. 섭씨 49도에 달하는 사막의 더위는 거울 표면을 휘게 하거나 금이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폭풍도 있습니다. 모래폭풍은 표면을 긁어 태양광 패널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새들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거대한 유리벽은 매 시즌 200만 마리 넘는 새를 죽일 수 있으며 매달린 마천루 디자인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까지 폐기물과 물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발전소 전체만큼의 전기가 소모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직선 형태가 도시를 위한 최악의 형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도시를 단순히 냉각하는 데만도 뉴욕시의 2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더 라인을 더 짧거나 넓게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비전에 집착했고 그것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2017년에 시작된 홍해 리조트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을 약속했지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산호초를 오히려 훼손했습니다. 더 라인은 아직 발명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 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지리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라인과 달리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 결함들은 더 라인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2022년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에는 거대한 구덩이들이 드러났고 옮겨진 흙의 양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천 번이나 다시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계획에는 부유식 부두, 수직 농장, 로봇 공룡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대적인 홍보로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모래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도시에 물과 전력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도 50% 증가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900만 명을 위한 자율주행 셔틀이 실제 테스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농장은 충분한 빛을 받을 수 없어서 쓸모가 없었고 이런 재앙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들어간 리브 골프 투어나 위워크 스캔들을 기억하시나요? 더 라인 프로젝트도 비슷한 막대한 위험을 감수한 도박이었고 실현될지 모르는 기술에 의존했으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그들이 쓰려던 열차는 이미 파산한 회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컴퓨터 모델도 여기 너무 혼잡해 사람 이동이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실내 농장은 사막의 습도 문제로 인해 충분한 식량을 재배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비용은 계속해서 폭증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치한 거울벽부터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담수화 시설까지 모든 해결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해결한 것보다 더 많은 오염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은 홍해의 물고기와 산호를 위협하고 파이프는 에너지를 낭비했으며 염분 많은 폐수는 해양 생물을 죽였습니다. 각각의 친환경적인 약속은 프로젝트를 더 비싸고 더 파괴적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역 야생동물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벽은 아라비아 오릭스와 같은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가로막아 희귀 개체군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소위 야생동물 다리조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은 그렇게 인공적인 구조물을 건너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된 2023년 보고서는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라인만이 유일한 경고 신호는 아닙니다. 사막에 세워진 스키 리조트 트로제나는 너무 많은 물을 필요로 해서 인근 식물들이 죽기 시작했고 전기 사용량은 수백만 가정의 소비량에 맞먹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적인 찬사를 받기 위해 이런 친환경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내세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린워싱은 단기적인 전략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대가도 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그 대가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약 2만 명의 후아이타트 부족원들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땅을 비우도록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비평가들에 따르면 당국의 반응은 신속하고 잔혹한 총격, 가혹한 징역형,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강제 이주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데려와졌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사우디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최소 2만 1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한 수치는 논란이 있습니다. 2024년까지 학대에 대한 보고가 급증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노동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곳의 규모는 전례가 없습니다. 공식 성명에서는 사망을 사고로 분류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은 어떨까요? 이곳에서 거대한 비전이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자금 문제는 처음부터 분명했으며 2024년까지 더 라인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고서들이 밝혔습니다. 막대한 손실로 인해 전체 비용 추정치는 5천억 달러에서 매늪 1조 5천억 달러로 치솟았고 흙을 옮기는 데만 1천억 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지출은 이미 초기 계획의 3배에 달했으며 전 세계 어떤 유사한 프로젝트의 예산도 넘어섰습니다. 국가의 주요 국부펀드는 초기 계약에 450억 달러를 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자금 조달하기 위해 높은 유가에 의존하지만 유가가 하락하면서 국가 예산에서 연간 약 1천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석유 생산 증가와 전 세계 수요 감소로 더라인 자금 조달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는 이미 중단되어 사막에 거대한 도락만 남았고 주요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을지 의심하며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더 광범위한 경제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항상 초대형 예산 프로젝트로 국제 투자자들을 유치해왔습니다. 항상 다음 대형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어 자금이 내홈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2021년에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2024년에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10개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50건이 넘는 주요 지원과 수십억 달러의 부채까지 겹치면서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문제를 감추기 위해 프로젝트를 재브랜딩하거나 합병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변하자 전체 프로젝트가 멈춰버렸습니다. 수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때마다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관계자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은 조용히 삭감되고 최고 경영진이 해고되었으며 계획도 축소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위해 계획되었던 것이 이제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력은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설로 옮겨졌고 네옴은 근로자들을 현장에 머물게 하기 위해 산업지구로 재브랜딩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전략적 조정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더 넓은 패턴을 반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나라는 조용히 축소하면서도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는 줄어들고 있고 이웃 국가들은 더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대출에 의존해 값비싼 실수를 메우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자금이 없으면 어떤 꿈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산을 지키려 급히 새로운 개념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직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네옴은 1조 달러 규모의 재앙이 되어 미래 도시라는 비전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2024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붕괴의 속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지적된 물리적 문제들이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기차 시뮬레이션으로 5분 도시가 불가능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직선형 설계는 비용을 40% 증가시켰고 사막의 바람과 열기는 큰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술적 야망도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열기로 인해 기차 선로가 휘어지고 AI 시스템은 모래폭풍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100억 달러의 연구비가 거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미래 도시보다 더 저렴하고 쉬운 데이터 센터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네옴의 후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25년에는 인명피해도 증가했습니다. 한편 노동자 사망이 계속되었고 미지급 임금 문제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적응하고 있었지만 꿈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거듭될수록 야심찬 도시는 점점 축소되어 사막에는 구조물만 남게 되었습니다. 타워들은 버려졌고 중층 유리 외관은 금이 가고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실패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지나치게 야심찬 일정으로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예산 부족과 집중력을 잃은 리더십으로 인해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이 프로젝트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내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국제 대출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울에서 모래를 치우고 컴퓨터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50억 달러가 들 것입니다. 이는 전문 청소 인력과 먼지로 막힌 회로의 지속적인 수리 비용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국가는 이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잃고 있었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면서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라인은 2025년까지 고급 아파트와 무탄소 교통수단을 제공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 사업은 중단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억 달러의 빚과 실추된 명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녹색의 꿈은 사라지고 수직 정원이 번성할 예정이었던 곳에는 황량한 빈터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남은 부지를 그린센터라고 부르며 외곽에 보여주기식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환경적 성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라인은 가혹한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담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의존성의 연쇄입니다.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 자재와 노동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가장 대담한 비전조차도 그 구성 요소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